전기와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기를 배우면 노트북을 액정을 수리할 수 있다 이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노트북도 전기 제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기 상식만 한다면 누구나 노트북의 액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알아야죠. 그래서 노트북의 액정을 어떻게 교체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트북은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이 쇼트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다른 부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에 기본적으로 노트북의 자체에 내장된 배터리 부분은 분리한 후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기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기를 차단기를 내린 상태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의 뒷부분이나 아니면 내부에 보면 배터리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든지 탈부착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한 배터리 부분을 탈착시켜서 놓은 다음에 노트북의 액정은 키보드 자판 밑에 이런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부분에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정면에 보이는 노트북 액정 부분의 양 사이드를 보면은 나사가 체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사가 바로 액정을 지지해 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베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베젤은 플라스틱으로서 액정을 이렇게 덮어주고 있죠. 양쪽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을 그냥 힘으로 막 이렇게 뜯어버리면 나중에 조립하면 이 베젤 부분이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안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딱 잡아주는 부분들이 헐렁해지고, 또는 그러한 부분들이 꺾여서 제대로 단단한 모습을 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베젤 모니터 이 액정을 둘러싸는 이 플라스틱 베젤 부분을 깔끔하게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전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벗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용카드, 못 쓰는 신용카드죠. 못 쓰는 신용카드를 이렇게 그 일부분만, 전체 부분을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는 없게 일부분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십자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자 이렇게 드라이브 해갖고, 십자가 아니고 일자겠요. 일자 드라이브를 이렇게 살짝 하면 이 베젤 부분의 틈을 야싸를 벌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거를 집어넣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데, 신용카드를 넣기만 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를 딱 집은 다음에, 그리고 신용카드가 들어갈 부분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신용카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신용카드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표면에서 그 물체를 이렇게 도배 같은 거를 한다고 치면, 도배를 이렇게 한 번에 싹 이렇게 밀잖아요. 붓질 부분을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싹 한번 붓으로 구워주는 식으로, 그런 개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그 베젤이 사각형이니까 내리고 옆으로 이렇게 하니까 바로 수직이면 수직 방향으로 쭉 내려준다. 쭉 내려준다. 이때의 중요한 것은 너무 과감해도 안 되지만 너무 소심하게 뭐 이게 부러지지 않을까, 이 베젤이 꺾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힘을 안 주면 이게
베젤에 이렇게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막 한 번에 그냥 바, 바쁜 것 때문에 뭐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번에 그냥 팍 내려버리면 일부분의 그 플라스틱 조각들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꺾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너무 느리게 이렇게 내려서도 안 되고 좀 어떻게 중간 정도로 해갖고 힘도 좀 주면서 음, 밑으로 쫙 내려버린다. 그러니까 과감성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라고 딱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하지만 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래서 베젤 부분이 다 이렇게 맞물린 부분이 다 이제 신용카드가 일부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촥 내려야죠. 이렇게 딱 내리면 이게 타타타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촤락 벌려지면서 베젤 부분이 깔끔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트북에 보면 노트북이 베젤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이 밑에 자판과 메인보드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이제 모니터 부분과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액정 부분과. 그러면 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노트북이니까 이렇게 닫고 열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닫고 열 수 있는 부분. 닫고 열 수 있게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별도의 그 베젤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부분을 벗길 필요 없이 전문적으로는 뭐 힌지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힌지 뭐 그런 거를 알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뭐 알 필요가 없고 음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그 힌지 부분과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렇게 체육에서도 모양이 좀 다르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부분으로 체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힌지 부분과 그 모니터 베젤 부분은 떨어지게 돼 있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힌지 부분을 그 다분해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러한 식으로 수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베젤 부분을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그 떨어진다. 그러니까 밑에 키보드 부분과 액정 부분이 연결된 부분 그 그렇게 넣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부분의 베젤은 일체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밑에 부분과 일체형이 아니라 떨어지게 되니까 그쪽 부분도 살살 이렇게 신용카드 부분으로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제 벗겨내면 분리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뭐 밑부분과 연결되어 있나 베젤이 연결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그것도 과감하게 뜯어내면 됩니다. 그럼 뜯어내면 이제 액정이 보일 건데 이 액정은 옛날 모니터들은 뭐 액정의 그 선이 뭐 액정 말고도 다른 그런 그 선결선이 한 개 있는 게 요즘 보통 이제 뭐 한 4, 5년 이전에 나온 뭐 노트북들은 뭐 보통 이상 한 10년이 안 지난 거라면 보통은 하나만 연결돼 있죠. 모니터하고 밑에 그 키보드와 메인보드하고는. 근데 뭐 두 개 연결된 경우도 있지만 두 개 연결해 주면 되고. 근데 대부분 보통은 이제 모니터와 메인보드 사이에는 한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 한 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뭐라 그래 단자라 그러나요? 어쨌든 그 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자는 이렇게 끼워지면 그 단자에 핀이 1핀, 2핀, 4핀, 4핀, 5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30핀짜리가 있을 수 있고 40핀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20핀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핀이 예를 들어서 뭐 40핀이다. 그럼 40핀이라면 40핀짜리 달린 액정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크기는 상관이 있느냐? 크기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6인치에 14인치를 달아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베젤 부분이 안 맞겠죠? 즉 액정을 이렇게 지지해 줬을 때 베젤이 그 모니터 크기에 맞게 이렇게 됐는데 14인, 16인치 써야 되는데 14인치 갖다 보면 그 베젤 부분과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니터 액정 자체가. 그러니까 미관상 안 좋은 거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수혜해서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모니터 크기, 그 베젤 부분까지 모니터가 저 크기가 되는 것을 교체하지 베젤 부분까지 안 가는데 그 모니터를 바꾸냐?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꿔갖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그 모니터를 고정시켜주는 부분을 뭐 줄을 해서 이렇게 원래 부분과 이렇게 연결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사를 하나만 체결해서 세 개는 내버리든지 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쓸 수는 있어요. 꼭 그 뭐야 이것을 꼭 사야 된다면 뭐 미관을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건 난 그냥 실용적으로 사용하겠다 한다면 뭐 아무거나 가져다 바꿔도 상관없는 거예요. 핀만 맞으면. 그런데 그 핀을 일단 뽑을 때 이렇게 항상 모니터는 이렇게 그 핀과 단자 사이는 수평으로 뽑아야 돼요. 수직으로 위에서 이렇게 당겨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수평으로 해야지. 그 저 단자를 뽑을 때는 수평으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로로 뽑으라 이거예요. 저 가로로 뽑아라 이거죠. 가로로 항상 가로 수평. 수직인 세로로 이렇게 뽑아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잘 단자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저 압착돼 갖고 이렇게 눌러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누르지 않고 그냥 빼쓰게 돼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이 단자에 결합된 어떤 그 뭐를 뺄 때는 수직으로 이렇게 빼면 안 돼요. 언제든지 뭐든지 이게 어떤 물체든지 전기와 관련 거는 수평으로 이렇게 빼야 돼. 수평으로. 우리 콘덴서 같은 경우도 뺄 때도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뺐지. 위에서 밑에 있는 달린 거를 우회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것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물건은 수평으로 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자를 수평을 뺐어요. 그럼 빼면 이제 기존의 액정을 바꾸면 되는 건데 액정도 아, 액정을 이제 그 단자 있잖아요. 단자가 이렇게 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거기에 테이프가 부착돼 있어요. 테이프. 뭐 스카치 테이프나 뭐 아무 테이프나 돼요. 뭐 전기 테이프를 해도 되고 뭐 테이프가 붙는 거면 양면 테이프도 해도 되고 뭐 붙는 거면 뭐 딱 붙여줄 수만 있다면 붙이면 돼요. 그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게. 그래갖고 나중에 교체한 다음에 그거 붙여줘야 돼요. 기존 거는 뭐 붙여진 비닐은 뭐 그대로 저 붙인 다음에 그 위에 붙여도 되고 아니면 그거 뗀 다음에 붙여도 되고 그렇지만 이 단자 그 결합시키는 부분들이 그 약하고 또 저 쉽게 그 핀이 구부러지거나 또는 단자 자체가 그 떨어져 갖고 이제 불량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심해서 음, 그 테이프를 잘 붙여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액정은 절대 뭐 어떤 액정 TV도 그렇고 무슨 노트북도 그렇고 액정을 손으로 잡고 거기에 힘을 주면서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액정은 그러면 액정이 깨져요. 뭐 물론 액정에 뭐 뭘 물체 같은 걸 던져서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이렇게 있는데 노트북 자체를 액정을 이렇게 액정 화면에 손을 잡고 그걸 이동시킨다? 이건 무조건 깨져버려요, 액정이. TV도 마찬가지예요. TV도 옮길 때 액정을 잡고 옮기면 절대 안 돼요. 액정을 잡고 이렇게 뭐 편리하다고 액정을 뭐 이렇게 뭐 액정하고 뒤에 부분 백절하고 이렇게 같이 잡고 이렇게 잡고 올리면 힘을 주면 액정은 자동으로 깨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 액정뿐만 아니라 모니터든 뭐든 액정을 잡고 어떤 힘을
주면서 옮기는 그런 거는 절대 안 돼요. 액정은 무조건 깨져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액정이 꼭 뭐 야구 방망이를 때려야 뭐 깨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그 손을 이렇게 손만으로도 손으로 이렇게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조금만 줘도 액정은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힘 준 부분만 바짝 얼음처럼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떤 그 가전제품 액정이나 패널이 부착된 가전제품을 옮길 때는 액정에 손이 닿으면 안 돼요. 손이 닿고 이동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깨져버려요.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음이 얼어서 이렇게 딱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힘을 어떤 부분을 뭐 팍 주면은 그 부분만 쫙 갈라져 버려 금이 가버려요. 그러면은 액정이 못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의할 게 뭐 특별히 액정 갈 때 뭐 유의할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뭐 한 것이 전기 있잖아요. 전기. 우리가 전기를 뭐 차단기를 교체한다든지 뭐 형광등을 교체한다든지 뭐 전선을 뭐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전기에 관련된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그 전기 뭐 어떤 집에 형광등을 갈아줬다. 그리고 뭐 차단기를 바꿔줬다. 그래서 돈을 받는다. 이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을 위반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전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기 뭐 전기 관련 자격증을 땄다 이거요. 따고 전기 관련 자격증을 땄는데 이제 전기 관련 자격증을 따면 뭐 기술 국가 자격증도 받지만 그 기술 그 수첩이라는 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수첩이라는 건 기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이 사람은 수리를 하거나 뭐 교체를 하거나 이런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기능사 같은 경우는 뭐 집안에 뭐 차단기나 뭐 이런 거 뭐, 뭐 법상으로는 뭐 600볼트 이하는 뭐 수리하고 뭐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제 교체하고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별도 사업자를 내야 된다. 그거는 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없이 그 사업자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뭐 통신 판매를 하려고 해도 사업자를 내야죠. 그거는 기본이고 사업자를 내는 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이 전기 관련된 거를 뭐 수리하거나 뭐 이렇게 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관련 뭐 옆집에 뭐 전기가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쓰면 우리 뚜껑이죠. 뚜껑이 집에 날아갔겠다. 차단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럼 옆집에서 와서 차단기를 교체해 주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걸린다 이거. 그러면 그럼 법에 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벌금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고 벌금이나 아니면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전기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하잖아요. 자동차. 그럼 자동차로 운전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운전면허가 있어야지. 운전면허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무면허가 되죠. 무면허로. 그럼 그 무면허는 그 법에서 가만히 있어요? 처벌을 받아요. 무면허.
그래서 전기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뭐 차단기를 못 찍거나 무슨 뭐 등을 교체하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뭐가 있잖아요. 그 전기에 관련 콘센트를 바꾸거나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기술자 수첩이 없는 사람이 만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법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대요. 누가 그럼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을 고발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뭐 대부분 다 그러니까 뭐 상관없지 않나. 그거는 고발을 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럼 재수 없어가고 고발이나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은 그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운전면허 안 딴 사람이 운전했는데 그 다른 상관없던데, 운전면허 시 다른 상관은 없죠. 운전만 할 수 있으면.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만약 적발됐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신고했다. 무면허로 운전하는 걸 누가 신고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받죠. 운전이야 그 사람은 잘하겠죠. 뭐 잘하고 막 내가 운전 얼마나 잘하는데 뭐 그래서 나 운전면허 있는 사람보다 운전을 잘해. 그거 안 통해요. 왜냐? 그 사람은 자격 없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법에 안 된다 이게 안 돼. 내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느냐 그건 필요 없어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했느냐,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했느냐 이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기를 엄청 잘해요. 뭐 좋아요. 뭐 실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옆집에 가서 나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가서 해주면 그냥 가만히 뭐 아무 일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사람 왜 남의 집에 가서 뭐 거기서 꼴불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업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생계를 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래서 신고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내가 뭐 전기를 잘한다. 자격증은 없지만 내가 잘 알아서 내가 봐준 거다. 이게 통하나요, 법에? 안 통해요. 그냥 무면허 운전처럼 그냥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냥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뭐 자기 예를 들어서 뭐 전기 기능사나 기사나 뭐 전기 산업기사 뭐 이런 전기 관련 자격증도 없는데 가서 내가 그 도와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자격자가,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전기를 가서 뭐 봐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법에 자동차는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만이 자동차로 운전할 수 있다. 이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전기 관련 뭐 수리나 어떤 일체 행위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서 자격증 없이. 이것은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게, 자기 집에 뭐 불이 나든 전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생기든 그건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 재산이고. 자기 거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뭐 능력이 뛰어나면 그 안에서만 하면은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집이 아니고 남의 집에 가서 무슨 전기를 만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다. 만약에 난 남의 집 것도 가서 뭐 수리도 해주고 뭐 해주고 싶다. 이럴 때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버스 운전이나 뭐 택시 운전을 해야 되면 하려고 한다면 뭐 그 버스 자격증이나 뭐 택시 운전 자격증 같은 걸 별도로 따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업으로 어떤 거를 하려는 것과 뭐 수리하거나 가서 뭐 고쳐주거나 뭐 이 개념은 다른 거예요. 수리하고 고쳐주고 이런 거는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사업증 없어도 되는 거죠. 사업증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업증이라는 것은 전기 아니라 뭐 어떤 뭐 택시 운전으로 택시 그 사업 사업자 내야죠. 통신도 뭐 사업자 내야 되고 뭐 사업자 안 내고 어떤 무슨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사업 요즘은 뭐 다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일단 해야죠. 그래야 이제 뭐 그거는 별도예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서 뭐 전기 공사업을 하나 뭐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기 관련 그 수리나 뭐 이런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옆집에 가서 그 사람은 거기 걸 봐주고 그걸 뭐 해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뛰어나다 하면서 가서 옆집에 가서 그거 수리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뭐 자기 집에 것은 자기 위험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불나면 뭐 자기 재산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남의 집 거 가서 뭐 수리를 한다든지 무슨 뭐 차단기를 설치해 준다든지 뭐 이러려면은 전기 기능사나 기사나 뭐 이런 전기 관련 자격증 있죠. 그 자격증이 있으면 가서 하실 수가 있어요. 사업증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요. 전기 공사업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전기를 봐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격증 있죠. 그 자격증이 있으면 가서 봐줄 수가 있어요. 응? 그 사업체를 운영하냐 아니냐 그거는 상관없는 거. 그거는 별도로 뭐 사업체를 안 차리고 뭐 영업을 했다 하면 그거는 그 사업 그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사업중 왜 안 내고 뭐 장사를 했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죠. 그러나 전기 가서 수리하고 뭐 이런 거는 그건 기술자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전기 관련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가서 봐줄 수 있다. 왜 사장님도 바꿀 수 있는 거죠. 뭐 전선을 바꿔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자격증을 받은 거예요. 그 자격증이 바로 전기 그 기술자 수첩이잖아요. 그거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 자격증이에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뭐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는 뭐 600볼트 이하의 그 무슨 전기 관련 업무는 이제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가서 뭐 일반 주택에 보면은 뭐 기껏 해봐야 380볼트 쓰지 무슨 뭐 1000볼트 쓰는 가정이 있어요? 없죠. 그럼 대부분 뭐 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뭐 봐주는데 하나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전기 관련해서는 기능사 자격증 600볼트 이하는 뭐 기능사가 뭐 가서 수리하고 뭐 교체할 수 있다. 뭐 그러면 뭐 일반 가정에서 뭐 600볼트보다 더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전기를 배우면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전기의 학문은 전자제품, 전기제품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다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전기를 배우면 상식을 넓혀서 뭐 이런 아까도 말했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 뭐 액정 교체나 뭐 노트북에 뭐 메인보드 같은 거 이렇게 뭐 콘덴서 막 이건 다 전기 관련 학문이에요. 뭐 콘덴서가 달려 있잖아요. 뭐 코일이 감아져 있네요. 뭐 이런 것도 다 전기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전기만 배우면 이런 뭐 노트북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액정을 바꾸는 거 이건 일도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무슨 장난도 아니죠. 뭐 2, 3분이면 끝내요. 처음 할 때가 이렇게 뭐 이거 어떻게 벗길까 뭐 이런 거에서 뭐 부러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이지만 이거 뭐 몇 번 벗기고 뭐 바꾸고 하다 보면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아주 쉬운 거죠. 쉬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전기를 배우지 않으면 뭐 이 크기마가 이 핀 단자와 예를 들어서 무슨 저 크기나 뭐 모니터 액정 호환 가능성 이거 전기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핀 단자에 어떻게 전원이 인가되는지 또는 몇 핀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전기를 배운 사람들은 그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전기를 배우면은 핀 단자가 어떻게 전원 단자가 어디에 뭐 몇 번째 단자가 전원 기능하고 어느 단자가 그라운드 접지 기능을 하고 어느 단자가 어느 정도의 그 볼트를 인가하고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것이 뭐 신호를 주고 받는 거 뭐 이런 거는 배우는 거죠. 전기가 배운다는 거. 그러면 어
뭐 전기를 안 배운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전기 배운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돼요. 이게 단자가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러면 단자가 여기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핀이 그러면 핀도 개조할 수 있는 거죠. 전기를 배운 사람은. 전기를 안 배우면은 그냥 맞는 것만 그냥 꼽아 모양이 다르면 이거 뭐 모양이 다르면 안 되겠다 하지만 전기를 배운 사람은 그 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핀이 공통이 어딘지를 찾아내서 모양이 다르다 하면 모양을 개조할 수도 있어요. 전기를 배우면. 그러니까 전기를 배우면은 이제 노트북 액정 이런 거 뭐 다루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뭐 아주 쉬워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만 배운 사람들은 있었어요.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이제 실무를 전혀 안 하는 그런 자격증만 딴 사람도 있으시지만 이 전기 기능사 이쪽 분야는 실무를 배우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실무로 전선의 그 뭐 단자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일반 그 전기 기사나 그 무슨 뭐 이런만으로 이렇게 합격 그 자격증을 받는 그런 사람들보다 또 현장 실무로 보면은 이 기능사 자격증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더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고 있다. 같은 조건에서 배출됐다면은 더 뛰어난 실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뭐 기사나 뭐 이런 자격증을 딴 사람은 그럼 실무 능력이 없냐?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다시 실무를 하면 또 실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흡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자격증을 땄다는 거는 그만큼 머리도 괜찮고 열심히 또 전기 분야에 대해 그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니까 이론이 있으면 실무를 빨리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실무가 없는 이론만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서로 전기를 배웠다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에 뭐 단자 이거 안 맞는데 좀 개조해 보시면은 못할 수도 있죠. 왜냐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 무슨 이론만 배워하고 뭐 고일이 무슨 자기장이 어떤 이런 뭐 공학용 계산기로 두들기다가 그걸 해보려고 하면 할 수가 못하죠 이거.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실무를 이제 하면 금방 할 수가 긴 있겠죠. 근데 처음에 똑같이 출발선상에 볼 때 실무를 누가 더 잘하느냐 보면 기능사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잘할 것이다 이거예요. 같은 자격증을 갖더라도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실무는 같은 선상에서 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하라면 기능사 가진 사람이 더 잘한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능사는 실무를 하니까요. 시험 자체가 이론도 보지만은 실무를 일반인들을 위한 그 자격증이기 때문에 실무도 같이 하고 이론도 같이 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기를 배우면 여러 가지 분야를 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요즘에 뭐 전기를 뭐 콘센트를 바꿔달라서 내가 가서 자격증 없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격증 있으면 가서 아주 그 사업증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뭐 전기 공사업체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서 무슨 전기 관련 뭐 콘센트 뭐가 잘못됐네 가서 가서 제가 가서 바꿔줄게요. 가서 들렀더러 가서 바꿨다. 그 무면 운전한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인식하지 않지만 그거 처벌받아요. 그거. 그 무면 운전하고 똑같아요. 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이웃집이나 남의 집에 가서 콘센트 고치면 안 돼요. 만지면도 안 되고.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지금 난 그렇게 못 알고 있었네. 그럼 지금부터라도 아셔야 돼요. 그거 잘못하다가 범죄자가 돼요. 범죄자가. 쉽게 내가 뭐 전기를 잘 알아. 잘 알아서 내가 가서 해줄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법에 그거 그렇게 못하게 됐던 거예요. 자기가 운전을 잘한대. 운전면허가 없는데 옆에서 아 나 빠르 지금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디 날라다 줘 하면 운전면허는 없는데 아 나 운전 잘하거든. 그럼 내가 운전해서 어디 가서 그거 날라다 줬어요. 신고를 안 받아서 그 사람은 그냥 넘어갔지. 누가 신고를 하고 어 그 사람이 그걸 운전한 거 그거 신고 받으면 그 사람은 무면허 운전 당신 운전면허 있어 갖고 그 물건을 그 어디다가 그 갖다 준 거요? 하면 없이 했다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일반인이 아 나도 옆집에 가서 뭐 콘센트가 뭐 없으면 콘센트도 교체해주고 뭐 전기선도 교체해주고 뭐 이렇게 어디 전기 관련 뭐 또 도와주고 싶다. 응?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도와주고 싶을 때 아 나 돈 안 받았는데 아 돈 안 받는 거하고 상관없다니까. 내가 돈은 안 받고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증 없이 어떤 자동차로 운전해서 저 물건 운반시켜줬어요. 그건 무면허 운전이 아니에요? 무면허 운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받았는데 돈을 안 받고 그냥, 그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운전면허가 있으면 옆에 사람이 나 돈 안 받아도 그 돈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 무슨 등록증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체 차려갖고 하면 사업체 차려갖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할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운전면허만 있으면 내가 운전면허가 있으면 그거 운반해줘도 상관없죠. 근데 운전면허 없이 가서 내가 돈을 안 받을 건데 내가 무료로 해줄 건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무료로 해줘도 그 운전면허 없이 차로 운전해갖고 어디 그 짐을 가서 옮겨줬다면 그 자체 그 사람한테 난 돈 받은 거 없는데요. 돈 받은 거 없는 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무면허로 그 개념을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내가 아 옆집에 가서 뭐 전기를 봐주고 싶다. 뭐 콘센트를 받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네 집에 있는데 아 여자친구가 뭐 콘센트를 바꿔달래. 뭐 차단기가 고장난 것 같은데 바꿔줄 수 없을까? 내가 그거 바꿔줄 수 있는데 가자. 떨룩떨 가서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신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서 마음대로 차단기를 바꾸고 마음대로 뭐예요? 콘센트를 바꿨다 이거예요. 자기 집도 아닌데 바꿨어. 여자친구는 여자친구일 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 여자친구가 뭐 저 어떤 인척 관계나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남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가서 해줘. 그것도 처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선의로 가서 어떤 그 전기 관련 일을 해주려면 자격증을 따서 해주란 말이에요. 선의로 해주고 싶다. 아, 나 옆에 어떤 사람 있어요. 아, 가서 내가 진짜 전기 가서 봐주고 싶어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기 자격증을 따서 가서 봐주란 말이에요. 가서 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후진국일수록 뭐 어때요? 후진국일수록 뭐 접지도 안 하죠. 뭐 감전 사고 나면 그냥 감전 사고 나면 그냥 선진국으로 갈수록 아 감전에 대해서 접지를 더 철저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뭐 접지 안 하고 그냥 뭐 우리가 보기엔 와 저렇게 전기를 사용해도 되나 막 그냥 사람 인체에 뭐 감전사가 죽어도 뭐 별 뭐 없이 그냥 그리고 뭐 전기도 그냥 그렇게 위험하게 그렇게 하지만 선진국으로 될수록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법으로 다 이제 강제하는 거죠 강제 접지는 꼭 해야 된다. 전기는 아무나 만지지 말고 기술자 자격증, 기술자 수첩, 기술자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전기를 수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규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나라가 잘 살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안전 안전을 더 신경 쓰고 그걸 더 법으로 이제 강제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뭐 이제 그것이 더 심해지는 거죠. 옛날 뭐 아주 못 살았을 때는 전기 그 자격증 상관없이 그냥 나 전기 볼 줄 알아요. 그 전기 볼 줄 아는데 뭐 가서 뭐 해주지 뭐 그랬을 때는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못 살 때.
그럴 때는 뭐 접지라는 개념도 없어갖고 그냥 두 손만 연결해서 뭐 감전되든 말든 감전되면 재수없이 죽은 거고 뭐 이런 때도 있었지만 이제 나라가 바뀌고 하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고 하니 이제 그런 법이 생기면서 이제 아무나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옆에서 누가 와서 전기 잘하면 띠에 그러면 와서 한번 좀 봐주면 안 돼, 그거? 이렇게 하면 자기가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전기 기능사 자격증 있네? 가서 봐줘도 돼. 가서 나 자격증 있어요. 가서 봐줘도 되는 거예요. 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 선의로 가서 봐주겠어요? 선의로 봐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선의가 필요 없어. 선의가. 자격증 없는 사람은 전기 가서 함부로 만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법으로 딱 이제 명시된 거니까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왜냐? 안전 때문에. 안전 뭐 옛날 같으면 뭐 몇 사람 죽더라도 상관없지. 뭐 그냥 그 효율성, 경제성만 따지고 뭐 돈 안 들어가는 것만 따지지만 선진국이 될수록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전이 더 우선이다. 모든 게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안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서 봐주는 그런 전기를 해야 더 안전하다 이거예요. 돌팔이보다는. 응? 그렇죠? 그렇게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전기를 진짜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뭐 선의로 뭐 어떤 걸 봐주고 가서 뭐 설치해주고 뭐 해주고 싶다 이러면 나 실력이 좋아 뭐 내가 잘 알아 난 잘해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운전 아무리 잘해도 운전면허 없으면 무면허로 처벌받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전기를 아무리 나가 잘 알아 해도 전기 만지면 안 돼요. 가서 옆에 그 옆집에 가서 나 전기 잘 빠는데 내가 봐줄까 가서 만지면 그거 누가 그거 신고하면 그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으니까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행위를 했어요. 법에도 이 행위를 하지 마시오. 자격증 가진 사람만 가서 그거 보시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하니까. 그게 더 안전한 세상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분이 있다, 아는 사람이다, 뭐 자격증도 없으면서 가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액정 그 목소리만 이제 하니까 뭐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 실험으로 이제 테스트 과연 이 사람은 말로만 그 무슨 뭐 하고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 하죠. 그게 아니에요. 저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도 같이 올려본 겁니다. 오늘 전기한 논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